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동부권의 주요 현안 사업 예산들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광양항 배후 부지 확대 예산 등 시급한 현안 일부가 배제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년 정부 예산 확보가 어느 시기보다 어려웠던 상황.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전남은 7조 1,700억여 원 규모의 천여 건의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의 수건 현안 사업들도 대거 반영됐습니다. 특히 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화태 백야간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사업비 283억 원을 비롯해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비 187억 원 등 지역의 수건 SOC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또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 사업 570억 원, 여수 해양 기상과학관 건립 사업비 51억 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17건의 산단 대개조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R&D 기반 구축 사업비 604억 원도 확보됐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광양 국가산단, 여수항, 광양항에 있는 산단들 중심으로 올해부터 지금 25년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계기로 우리 광양만권에 있는 산단들이 많은 변화가 발전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지역적으로 보면 아쉬운 대목도 없지 않습니다. 광양항 항만 배후 부지 확대, 광양항 내부 순환도로 개선,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지원, 유무인기 통합 인증 관제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전남도는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금 국회 지금 건의할 사업들도 이미 올해 지금 타당성 용역 중인 사업들이 많아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아서 이 사업들도 국회에 가서 반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비들이 최종 국회 문턱을 이변 없이 무난히 넘을 수 있을지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와 대규모 수해 피해 등이 이어지면서 환경관리와 관련한 당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권에 인접한 전남 동부 지역 각계에서는 독자적인 환경청 신설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과 전북, 경남 지역까지 걸쳐 있는 총 길이 220km의 섬진강.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지만 다른 곳과는 달리 독립된 기관을 두지 않고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제주, 심지어 경남 일부 지역의 환경 행정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섬진강 수계와 환경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최근 환경부에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배경입니다.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서 인력도 충원해달라, 또 장비도 더 이렇게 보강해달라 건의를 하긴 했지만은 관리 감독해야 될 그 지역은 너무 넓고. 여기에 최근 섬진강 인근 지자체들이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신설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섬진강의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산강보다 섬진강이 훨씬 더 큰 강으로서 영산강 환경유역청이 섬진강의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환경청 신설을 위해서는 관할 부처인 환경부는 물론 정부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 지역 정치권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이 부분을 촉구할 생각이고 환노위 측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하고 전방위적으로. 한편 환경부는 섬진강 유역의 환경 및 수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환경청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력 보강과 전담 부서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과 남원, 하동 등 각 지자체장들이 어제 환경부를 방문해 지난달 폭우와 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하천관리 일원화와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고 특히 관계자 문책은 물론 피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서동용 의원도 감사원의 관계부처 감사와 물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관이 어느 도시로 낙점될지 전라남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철저한 국토균형 발전의 명분 속에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면적은 겨우 국토의 10분의 1. 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 정부 출연기관의 70%,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비수도권 곳곳에 새로운 성장 거점이 형성됐지만 여전히 비수도권은 존립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228개 전국 시군 가운데 105곳이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고 전남은 특히 22개 시군 중 18곳, 80% 이상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야 합니다. 국가의 발전 역량도 훼손합니다. 균형 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인구와 일자리 유입을 가져올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지자체들이 사활을 거는 상태. 일단 국토 균형 발전을 원칙으로 1차 이전과는 달리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 더 큰 안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큽니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균등한 분배가 아닌 현재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더 많은 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금융기관도 이전 대상에 적극 포함해야 하고 수도권과 충청권에 밀집한 첨단 과학연구기관도 골고루 배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번 달 초까지 확진자가 발생했던 전남 동북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순천은 지난 3일 이후, 광양은 1일 이후부터 지역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접촉자들의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지자체는 광주 말바우 시장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광주시가 3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PC방 등은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 대상으로 완화했고 다음 주부터 부분 등교도 시작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유독 광주에서는 줄지 않는 확진자 숫자. 결국 광주시가 3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9월 20일까지 열흘 더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준 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사실상 영업이 제한되는 조치인 집합금지시설은 기존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종교시설과 목욕탕 등 20개 업종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바둑을 두는 기원이 집합금지시설에 포함됐고 확진자가 최근 발생하지 않은 PC방과 오락실, 게임장 등은 조건부 영업이 가능한 집합 제한시설로 완화돼 옮겨졌습니다. 이 밖에도 집합 제한시설에는 제과점과 실외 골프 연습장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상인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어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원격 수업을 해오고 있는 초중고교의 경우 그동안 학교 내 감염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다음 주부터 일단 부분 등교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고3을 포함해서 3분의 2 등교,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긴급 돌봄 외에는 원격 수업으로 그렇게 진행. 감염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고통스러운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지역 경제가 입을 상처는 더욱 커지고 지역민들이 겪을 고생의 시간도 더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순천의 코로나19 지역 감염과 관련해 4건의 바이러스 샘플 분석을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했습니다. 만 남아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km 안팎에 불과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의 경우 오후까지도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은 오늘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6도, 대전 27도로 쾌적함이 감도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해가 비춰들면서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 27도, 광주도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